한반도의 동쪽 끝자락,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드넓은 망망대의 한가운데 홀로 당당히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섬. 무한한 해양 자원을 품고 있는 풍요로운 섬. 이곳이 바로 독도다. 전 세계 해양학자들은 동해를 축소판 대양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 바다가 그러한 대양적인 기후변화 연구를 하는데 가장 좋은 어떤 실험실이라는 얘기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해양학자들이 축소판 대양이라 부르며 기후변화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로 주목하고 있는 바다. 가늠할 수 없는 잠재적 가치를 품은 생명의 근원지, 독도에 들어가 본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하지만 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도 저동항은 분주한 모습이다. 기상 악화로 예정보다 훨씬 지체된 일정으로 떠나게 된 독도 해양 탐사대. 시시각각 변하는 해양 날씨 때문에 자정이 넘어서야 출항이 결정됐다. 드디어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독도를 향해 출발하는 배. 울릉도에서도 뱃길로 3시간 남짓 달려야 독도에 닿을 수 있다. 심한 파도 때문에 심하게 요동치는 배. 발을 제대로 뻗기도 힘든 좁은 선실 안에서 쪽잠을 청해본다. 예상보다도 기상 상태가 더 나빴던 탓에 6시가 넘어서도 독도 근처에 닿질 못했다. 심한 파도와 강한 바람을 헤치고 밤새 달려온 뱃길. 안전을 위해 최대한 속력을 줄여가며 운항한 탓에 예상 시간보다 많이 늦어졌지만 아침 무렵 독도 근처에 거의 다다랐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우선 저기 선착자의 저반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선장님 그러면 하지만 독도는 우리에게 쉽게 입도를 허락하지 않았다. 3m에 가까운 높은 파도 때문에 선착장 저반이 쉽지 않은 상황. 고지를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베테랑 선장도 긴장하는 순간이다. 파도가 잠잠해지기를 잠시 기다려 선착장 저반을 다시 시도. 다행히 성공이다. 험난한 독도 신고식을 치르고 온 탐사대를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독도 바다와 섬을 오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괭이 갈매기 떼였다. 독도 해양 연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고 있지만 매번 독도 탐사는 순탄치가 않다. 예, 저희가 오전에 일정을 진행을 하고 오후 일찍 빠져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의외로 날씨가 지금 노을성 파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을 좀 연장을 시켜가지고 오늘 오후 늦게까지 좀 작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해양 탐사는 기상 상태에 따라 입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바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속수무책,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바다 한가운데 기암 괴석의 장엄함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척박해 보이는 바위섬이지만 독도엔 온갖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괭이 갈매기를 비롯해 약 160여 종의 조류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파도가 심해 오전으로 예정됐던 해양 탐사를 미루고 독도 주변 탐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동도에 올랐다. 동도는 서도에 비해 산봉우리 부분이 비교적 평탄해 독도 경비대와 독도 등대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해양 항공 조사도 바로 이곳에서 진행된다. 해양 조사인데 예. 독도로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드론이라는 항공 촬영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항공에서 그 독도 연안에 특히 동서도 사이에 해조류 분포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드론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드론 항공 촬영은 해조류 분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조사 중의 하나인데 해조류의 분포뿐 아니라 해안선의 변동과 해안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최근 독도 해안선의 자갈마당의 변화도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동도 정상의 해발 고도는 98.6m. 가파른 계단을 따라 계속해서 동도에 오른다. 동도 정상에 오르면 탁 트인 시야 사이로 마주보고 있는 서도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서도의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넓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돼 있는 섬. 대한민국 동쪽 끝에 위치해 한반도 지도 위에 하나의 점으로 찍혀 있는 독도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돌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개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얼굴바위 등 다양한 모양의 바위들이 장관을 이룬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외로이 서 있어 홀로 있는 섬이란 뜻의 독도라 불렸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한민족의 기상을 간직한,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독도엔 풍부한 해양 자원이 넘쳐나지만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으로 육상 생물은 개체수가 적고 수도 많지 않다. 약 460만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격리돼 있었던 독도의 식생은 씨앗이 새들에 의해 전해졌거나 해류나 바람을 타고 바다를 건너와 섬에 정착한 것으로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독도에서 아주 현재 국가 보호수로 지정된 유일한 나무 군락지가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저 건너편이 독도 사철나무 군락지입니다. 수령이 약 120년 정도로 추정되는 사철나무 군락지는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식생이기도 하다.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받는 섬 곳곳엔 침식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가파른 지형과 해풍으로 인해 육지처럼 키가 큰 나무의 군락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 동쪽 끝, 천혜의 자연과 비경을 품은 섬 독도. 독도 심해에는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매우 풍부해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약 150조 원의 가치로 추정되는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곳이 바로 이곳 독도다.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독도의 위치는 기준점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여기를 독도의 기준좌표,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저 표지석은 국립해양조사원 즉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대한민국 영해 기점 표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도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치하는 국가 통합 기준점으로서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대한민국 경의도 원점으로부터 정한 위치다. 바다의 면적을 선언하는 기준점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영해 기점 마크가 되는데, 이 독도가 이 섬이지만은 이 요즘에 국제법으로 봤을 때 이 독도로부터 12해리 내지는 독도로부터 200해리까지는
우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가 됩니다. 저기 안에 있는 오징어랄지 그다음에 물 속에 들어있는 넓은 바다에 있는 메탄 가스 하이드레이트 같은 어떤 지화 자원, 그런 부분들이 모두 다 우리의 자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바닷속의 금맥이라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해초나 플랑크톤의 퇴적층이 썩을 때 발생하는 고체 에너지원으로 수심 300m 이상의 해저에서 주로 발견된다. 독도 근해에 심해져 퇴적층에 6억 톤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천연가스로 환산하면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이를 당당히 밝히고 선언한 한국령 표지비는 독도 경비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독도의 동도를 오르다 보면 끝없이 펼쳐진 비경과 함께 독도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된다. 동도 정상. 이제 본격적인 드론 항공 촬영이 시작된다. 독도는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할 만큼 해조류가 풍부한데 최근 동해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수온의 변화와 함께 분포도도 달라지고 있다. 수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미역 같은 어떤 그 해조류들은 여름철 되면 많이들 녹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조류의 어떤 계절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해조류가 어떤 성장률이랄지 여러 가지 변화에 있어서 수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을 통한 독도의 해조류 조사는 동도와 서도 사이에 해조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는 실제로 해양에서 입수 조사를 할 때 기초 자료가 되기도 한다. 오전에 비해 너울성 파도가 줄어들어 비교적 잔잔해진 바다. 다행히 바다 날씨가 좋아져 본격적인 해양 탐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연구원들과 함께 다시 배에 올랐다. 그렇게 뱃길로 20여 분을 달려 동해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배. 전문 다이빙 자격증을 갖춘 연구원들이 입수를 준비한다. 안전한 탐사를 위해 전문 다이버들도 수중 장비를 꼼꼼히 체크하고 단단히 챙긴다. 동서도 사이에 저희가 지금 갯노군 관련해가지고 그 조식동물인 성게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성게 개체들을 좀 잡고 주변 상황이 어떤지 모니터링하는 잠수 조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제작진도 함께 해양 탐사를 하기 위해 수중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역시 잠수복과 수중 장비를 꼼꼼히 챙기고 바다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460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 독도 심해는 어떤 모습일까? 잔뜩 기대를 품고 드디어 입수. 하지만 우리가 상상했던 풍요로운 바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 다양한 어종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해초숲도 없다. 그저 황량한 바다엔 성게와 불가사리만 보일 뿐이다. 좀 더 다른 쪽으로 가봐도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다. 울창한 해조류 대신 성게가 바다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성게가 점령한 바다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원들도 한창 연구 중이다.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삭막한 바닷속 모습. 하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 독도 바다는 변하고 있다. 동서도 사이가 지금 방금 직접 보셨겠지만 생각보다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해조들이 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해조숲은 없고 거의 하얀색 바위 위에 그다음에 이제 불가사리들하고 성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독도의 다른 데 들어가면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해조류가 별로 없는 지역이긴 확실한 거죠.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는 건 바로 해조류다. 바다에서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지구 대기 속 산소의 70%를 생산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바다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도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조경 수역에 위치해 해조류가 풍부하고 어종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황금 어장으로 불린다. 최근에 독도, 동해 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해양의 변화이기도 하다. 그 원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최근 동해 바다에 나타나고 있는 수온의 변화를 들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제 수온계를 내릴 겁니다. 수온 측정은 해양의 염분과 수온, 수심을 측정할 수 있는 CTD라는 장비를 수심 7, 80m까지 내려서 측정하는데 결과는 배 위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로 관찰할 수 있다. 수중 온도의 변화는 단 1도라 할지라도 수중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결과가 어떤가요? 예, 저희가 지금 방금 75m까지 장비를 CTD라는 장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금 표층 수온이 약 25.5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75m의 수온은 4도가 나왔습니다. 파란색이 수온입니다. 수온이 지금 표층에 지금 약 25도씨가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수심을 봤을 때 대만 난류에서 이제 이런 물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바다 생물, 해양 생물 입장에서는 그 100년 전이랄지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100년 전에 비해서 계절이 바뀌는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년 전에는 봄을 갖다 맞이했다면은 같은 시기에 지금은 여름, 그러니까 한여름이라고 그 정도로 어떤 계절이 바뀌는 우리가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우리가 100년 전의 독도 바다 내지는 그보다 그 즈음의 바다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계절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독도 바다의 수온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2003년 독도 바다의 수온은 평균 16.6도였지만 2004년에 18.1도까지 올랐고 현재 18.4도로 지금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년간 약 1.5도 상승한 독도 바다의 이 같은 수온의 변화는 이미 해양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독도 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사라지고 오징어의 제철이 바뀌고 있는 점도 수온 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수온의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대단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란 점이다. 최근 10년에 들어와가지고 그 상승폭이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과연 울릉도 독도 해양 생태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떤 생물들은 소멸할지에 대한 좀 깊이 있고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역사와 민족 정신이 깃든 섬. 무한한 고부가가치 해양 자원의 보고. 전 세계 해양학자들이 기후 변화 연구의 최적의 실험실로 꼽는 축소판 대양, 독도 바다는 변하고 있다. 그 변화에 적응해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소멸할 것인지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